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7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의해서 보수주의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공격이라는 것은 우리 그 좋은 점을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고, 특히 자아자부심 또는 정신문화, 인문학계 통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사실 정치는 이제 조심스럽죠. 왜 그러냐면 사실 나는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그냥 일개 동네 내과 의사인데, 이제 우리나라를 염려하고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발전시킨 데만 내가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격려를 하고, 좋은 것 나쁜 것을 이제 디테일하게 내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내가 뭐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자아자부심과 정신적인 차원이나 레벨, 그 정신 능력, 그런 것에 관심만 있지,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대통령은 서포팅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뭐 잘하나 못하나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국민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권리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보수주의, 그러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보수주의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를 모아서 이제 미팅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없는 거라.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이 보수주의라고 하면서도 보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 보수주의를 우리나라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수주의가 나타난 것은 이제 내 생각에는 사실 20-30년이나 될까? 그 영국은 200년, 300년, 400년이 되는데 보수주의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짧아요. 그래서 경험이 없고 역사적으로 짧고, 우리 국민의 이 정신문화에서 보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가 바빴잖아요. 벌써 정치적인 사건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질이 조선 중기부터서 엉망이었잖아요. 정치를 잘 못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일 말년에 가서는 고종시대에 가면은 우리나라 돈이 전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군대를 운영하는 쌀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쌀에다가 이제 모래를 섞어가지고 밀기울을 섞어가지고 배급을 주고 군대한테, 그렇게 군대 월급이 됐든지 쌀이 됐든지 잘 공급을 안 되면은 군대가 유지가 안 돼요. 군대란 건 다 아시겠지만 그런 지경으로 왔다고, 조선 말기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야지 인간이라고. 인간은 항상 나쁜 것을 깨달아 가지고 자꾸 그것을 개선하고 그런 것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리고 그 발전하려면 빨리 발전하고요.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 가지고 빨리빨리는 하는데, 이런 보수주의를 정립하고 이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나쳐 버린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우는 게 없다고. 정치를
보수주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보수주의를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매스컴이 많이 발전돼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 예를 들어서 뭐 일본하고 중국까지 보수하고 진보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배우자 이 말이죠. 동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보수하고 진보하고 싸우고 있다고. 그걸 이제 잘 판정을 해야 할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이제 보수와 진보는 서양의 이 사조를 읽어보면은 이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되고 교양 과목이 된다고. 동시에 자부심하고 서로 엮어져 있는 거라고. 결국 가서는. 그래서 이 자부심이 됐든지 또는 뭐 보이지 않고 잡을 수는 없지만은 자부심을 그 밑바탕에 쫙 깔려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자부심이 이제 정신문화가 됐든지 심리학적인 자부심의 심리학이 발전하든지 또는 정치학이 발전해. 전부 다 뿌리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수주의를 나누고 진보주의를 나누려면 결국은 이런 한 뿌리에서 이렇게 퍼져나온 이제 이게 과목이 아니에요. 심리학 중에서도 자아심리학, 뭐 그런다. 정치학에서는 정치학 또는 뭐 진보 심리학 그렇게 자꾸 퍼져나가고 세분화되고 발전시키고 그런 경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데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머리도 좋고. 그래 빨리빨리 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적용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제 정신적인 압축 성장의 선진 문화를 달성할 수 있다. 정신적인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나쁜 이제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당군 할아버지가 이런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아전인수격 자기의 그렇게 잘 이용하면 또 좋은 거네요. 아전인수격을 잘 이용만 하면은 딴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가 또 월등하게 잘하면 그 결과가 결국은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보수주의에서 강의를 해보겠는데 결국은 보수주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이었다고. 영국의 이제 왜 보수주의가 지금까지 쭉 300년,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수주의가.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눈에 띄는 이제 그 보수주의자가 누구냐면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다고. 에드먼드 버크라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에드먼드 버크는 한 300~400년 전에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영국의 식민지가 아일랜드였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이 영어를 다 쓰잖아요. 결국 다 같은 이제 문화권에 있기는 있는데 이제 종교가 좀 달라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카톨릭이 많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 된 것이 케네디가 제일 처음이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도 될 거야, 맞지?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늦게 왔다고. 그리고 아일랜드가 조금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아일랜드가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살아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적응을 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가 지금 GNP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알기로는 뭐 GNP가 5만 불, 6만 불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 됐어요.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사람이 아일랜드라. 우리도 마찬가지다고. 아일 사람은 술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맥주를 좋아하고 화끈한 사람, 그런 성질이 있고 우리나라의 성질과 또 비슷해요. 근데 그 당시에 식민지 계통이라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을 때는 그렇게 구박하고 뭐 미개인 걸 취급하고 비인간적으로 점령해서 식민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에드먼드 버크라는 그 당시에 300~400년 전에 영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보수당에 있는 이제 정치가가 됐어요. 됐는데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영국으로 이민을 간 거지, 결국은. 그때는 이제 식민지가 이제 아일랜드고 영국에서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유학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결국은 영국이라는 게 대영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이라는 데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했고, 지금도 뭐 영령바 제도라고 해서 인도, 뭐 카나다, 뭐 오스트라리아, 그런 것이 전부 다 영연방에 다 속해 있었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것이 다 잔재적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 영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원래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국 런던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고 이게 활동을 했다고, 이분이. 점진적인 개혁. 보수당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진보는 하루아침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뭐 한 번에 때려치우려고 한다고. 급진적이라고, 이 진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장단점이 있고 보수도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보수주의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진보적인 이제 정당이 생겨나는 거야. 이제 내 생각에는 이제 부산물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처음부터 보수주의가 잘했더라면은 이제 이게 진보 정당이 나타나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의해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못되게 구니까 평민 사람들이 이게 왕따 당하는 느낌을 나고, 그래서 불평등하고 해서 일어난 사람, 주장하고 일어난 사람이 칼 막스라고. 그래서 공산당 사회주의가 생긴 이유가 영국에서 그러니까 노동자를 너무나 비하시키고 차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물로 생긴 것이 결국은 사회당이고 공산당이란 말이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아시다시피 영국의 보수주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서 산업혁명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신이나 정치적인 이게 엎는 그런 정치적인 혁명은 없었어요. 불란서는 이제 깔아 뭉갠 거지. 하루아침에 왕. 그럼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불란서 혁명 때는 어땠어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왕을 루이 16세인가? 루이 16세를 이제 하루아침에 단두대에 교수형으로 이제 처단을 했거든. 동시에 다 알겠지만 그 왕비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거기도 불란서 국민들이 왕비를 처단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급진적으로 이게 일어난 혁명이 불란서 혁명이라고. 근데 영국은 산업혁명은 1차, 2차 이렇게 발전했는데 정신적인 혁명은 별로 없었어요, 영국은. 그래서 이 에드먼드 버크가 어떻게 그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버크 자신이 이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프랑스 같이 하면 안 된다. 부작용이 많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 너무나 급진적인 파괴적인 그런 불란서 혁명에 대한 고찰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게 아주 유명하다. 지금도 유명하다. 그게. 그러니까 그 책 이름이 불란서 혁명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1790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뭐 250년 정도 됐겠죠. 240년인가?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는 부패를 없애야 된다. 그 정치 사상이 그러다. 부패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전통을 지키자. 그러니까 보수주의,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면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짧다고. 기껏 해야지 이제 이승만, 돌이켜보면은 이제 이승만이나 박정희 시대에서부터서 이제 보수주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는 권력을 남용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하고 아프리카 인디안을 식민지시키고,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 이전에는 영국에 의해서 컨트롤을 식민지, 그러니까 식민지 전쟁이 바로 미국이 태동하고 미국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미국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외국의 식민지를 너무나 구박하고 비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정치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도 영국 같은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런 정신이 들어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보수주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부터 영국에서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진보 사상은 없었고, 처음부터 초기에 이제 영국은 이제 왕과 귀족과의 권력 투쟁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전부 다 이제 권력을 100% 있었잖아. 우리나라 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왕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하들이 왕한테 왕께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관리층에서 이제 이렇게 왕을 견제를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많았어요, 사실은. 초기 조선 시대에는 그런 게 많았다. 신하들이 그게 똑똑해가지고 같이 성리학 같은 이제 성균관에서 유교를 공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성리학 그런 것을 신하가 됐더니 왕이 됐더니 똑같이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잘못하면 이제 견제를 한다고, 이제 신하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왕과 귀족까지 권력 투쟁이 많아가지고 이제 왕을 대결이 많았죠. 목숨을 바치는 이제 그런 혁명들이 많은 건 다 아시다시피 뭐 권리장전이고, 그 내가 기억해도 뭐 1400년대, 1500년대 그때부터서 왕하고 귀족하고 싸워가지고 차차차차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귀족이 왕권을 이제 회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권력을 나누는 거지 이제. 근데 초기부터서 마지막까지 이제 국민이 이제 평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 영국은. 그런데 불란서는
하루아침에 그냥 불란서 혁명을 해서 평민도, 노예까지도, 예를 들어서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급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 불란서 혁명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불란서 혁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랬잖아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다든가, 그런 것 이제 루이 16세를 처형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산업혁명에서 부르주아 노동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란 말은 누가 만들어냈냐면은 칼 막스가 만들어낸 단어라고. 그 전에는 자본주의라는 거 없었다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칼 막스의 자본주의 형태의 그런 이제 노동자 계급의 권리가 굉장히 없는 상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 계급 투쟁 그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는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해서 레닌 또는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공산국가가 이제 발전한 것이 이제 결국은 초기부터서 있는 자가 너무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진보 세력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보수주의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진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상당히 좌편향이라고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결국 진보 세력이 보수주의가 잘 못했기 때문에 진보 세력이 득세를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이제 결국은 보수주의라고. 왜 그러냐면 보수주의부터 옛날부터 쭉 행동하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보수주의가 잘해야 된다고. 잘 못하니까 이제 진보 세력이 득세하고 칼막스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젊은 20, 30대가 뭘 알겠어요? 6.25를 알겠어요? 뭐 사상 뭐 문제가 알겠어요? 얼마나 IMF 때나 한국 동란이란 말 써요. 한국 전쟁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고 고통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왔다고. 그런 이제 역사의 선배의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으라는 소리 아니야.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젊은 세대의 생각에 맞게. 그러니까 자부심의 에센스에 입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보수당이라고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토리당이란 말을 썼다고. 토리당이 뭐 300년, 400년 전에 만들어진 보수주의 정당 이름이 토리당이라고 그랬다고. 그 반대 진보는 아주 약했어요. 처음부터는 휘그당이란 말을 썼거든. 그것은 아주 이제 칼막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극심한 노사 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나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민주노총이 너무나 그냥 극단적으로 하고 법을 어기고 그러면은 결국은 보수주의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게 득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을 국민이 인류 국민 레벨에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란 말이야. 정치는 삼류라고. 뭐 얼마 전에도 그랬고, 이건희 씨가 삼성에 있을 때도 정치하는 사람은 삼류라고 그랬다. 지금도 삼류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아직 깨어나진 않았어. 왜 그러냐면
정치를 하게 만들면 자기가 아주 우열한 그 느낌을 받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것을 자꾸 이게 그게 억누르고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내뱉으면 탐욕이라는 것은 아주 항상 자체적으로 막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요. 정신문화에서. 그러면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정신 이제 뇌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간다 이 말에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항상 보수주의가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다고 노동당이란 거 있잖아요. 반대. 급진이 노동당이라고 하고 자유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근데 줄기차게 이제 보수주의가 쭉 이어왔다고. 근데 양당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같이 이제 민주당, 공화당, 이게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이렇게. 그 대통령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공화당이 오래 계속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바이든은 이제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거든. 이제 그래서 저거 밸런스를 조금 맞춰준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해야지 서로 정신을 차리고 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도 토니 브레어라는 이제 노동당 총리가 있었거든. 그 사람도 오랫동안 토니 브레어라는 사람이 쭉 이제 야당으로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영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개방적인 것을 원했고, 또 사회보장제도 사실은 진보당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수당이 만들었다고.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거 보수당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수당을 계속 이어가려면은 보수당에서 낙오자들 또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사회재정 보장제도를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강의에 또 이게 재밌다고요, 굉장히. 보수주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이게. 영국이 됐든지, 미국이 됐든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보수주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보수주의가 일을 잘못하면 망해요. 없어진다고, 이제.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배우고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생각하면 맞다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가, 나는 안 읽어봤어요. 아직 책을 안 읽어봤는데, 강원택 교수가 아마 카톨릭 그 무슨 미팅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 것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 교수가 그러니까 진보적인 입장을 수용하는 거. 다음 강의에 수용하는 것이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보수주의는 아직도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은 뭐냐면, 사회보장제도를 이 보수당에서 만들었다고. 자기들도 이제 정권을 계속 이어가려면 좋은 이제 제안을 해야 될 거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주의가 선거에 이기고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보수주의에 의해서 피해, 보수주의의 적폐도 있잖아요. 꼭 뭐 진보 문 대통령이라는 적폐만, 문 대통령의 시각에 의해서 적폐가 있는 거고, 보수당에서도 적폐가 있다고. 그것을 자꾸 학자나 조금 머리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누구가 이걸 자꾸 정립을 시키고 신문에 매스컴에 자꾸 이렇게 일깨워주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수주의, 국민의 힘이 살아남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이게 국민의 힘이 또 없어진다고. 자, 그런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게 그래서 잘 이제 이게 와닿는 게 뭐냐면, 영국에도 대처 수상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대처 수상도 보수당이었고, 미국의 레건 대통령도 이제 보수당이단 말이죠. 두 사람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의해서 공조를 잘했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레건 대통령 때
저기 소련이 서로 이념 전쟁에서 소련이 손을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졌습니다. 고바초프가 그렇게 했다고. 그게 역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풀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자, 그런 정도의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정치평론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우리는 일차는 알아야 된다고. 나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내가 본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공부도 하고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경장이 내한테 좋으니까 내가 강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대처 수상도 결국 지금 현재 영국의 모리스 총리도 보수주의다. 그리고 보수주의인 사람 플란서 드골 대통령도 보수주의고 독일의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메르켈 수상도 보수주의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서구라파의 이게 사회주의란 말이 좀 들어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사회주의가 거기는 상당히 사회주의가 발전돼 가지고 사회당의 대통령이 많이 이제 있다고. 그리고 그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제 자본주의, 서구 자본주의가 너무나 나쁜 짓거리를 했다든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회민주당이 된 거죠. 그래서 딴 나라는 사회당에 지금 총리한 사람이 거의 상당히 많아요. 불란서도 마찬가지고 불란서도 이제 보수당 총리가 한 것이 많이 있고 현재 불란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독일은 그렇고 미국도 공화당이 보수당이고 그리고 메르켈다 먼저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아시아에서의 선진국의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한국뿐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그거 좋은 말이라고 정확하게 짚었다고. 그 외국 대통령이 수상이 우리나라에서 카멘트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건 진짜 그냥 말로 해서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짚었다고. 얼마나 쿨한 사람이에요. 메르켈이 굉장히 이지적이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잘 듣는다고. 대화의 명수가 메르켈이라고. 반대편 의견을 잘 듣는다고 이렇게. 그럼 상대편도 그렇게 들어주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게 소통이라고. 그 소통의 질이라는 게 그렇게 다르다고. 그럼 우리 국민이나 일반 생활하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정치가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가 이겼다고만 자꾸 그러니 이게 대화가 안 된다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그러겠지. 근데 그러한 값어치를 해야 된다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값어치도 못하고 그러면 지배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사이익만 챙겨가지. 우리나라의 전체에 흘러가는 이게 이 사조를 이렇게 올바르게 하고 강국을 만든다. 적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어. 그러면 딴 나라가 침범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고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지금 영국을 이야기하고서 에드먼드 버크의 나라 지금 영국에 이제 그렇게 보수주의가 잘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보수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수준에서 짧게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